만약 제가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외부 환경도 재능이나 기회의 부족도 아니고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이 개인적인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승리의 문턱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바뀌어 여러분을 물러서게 하거나 더 나아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설적인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갈망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마치 성공이 숨겨진 위협을 지닌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위대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사상가인 칼 융은 인간 정신의 이 어둡고 미지의 심연을 탐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 두려움이 단순한 우연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내면의 그림자의 목소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성공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융의 세계로 대담하게 뛰어들어 자기 실현의 길을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가로막는 7 그림자 악마, 즉 강력한 내면의 힘들과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순히 진단만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융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이 내면의 방해자들을 적이 아닌 치유와 의미로 가득 찬 성공의 길에서 가장 충실한 동맹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열쇠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힘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나요? 1부 그림자와 성공의 역설, 융적 관점. 구체적인 그림자 악마들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거나 어쩌면 처음으로 융 심리학의 근본 개념인 그림자를 접해봅시다. 칼 융에게 그림자는 악이나 명백히 부정적인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우리 성격의 또 다른 면, 즉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의식에서 억압해온 모든 특성, 충동, 욕망, 기억, 그리고 잠재력의 총합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부끄럽거나 혹은 단순히 자아 이상이나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에 불편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 질투, 분노가 그림자 속에 숨겨질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재능, 억눌린 생명력, 진정성, 그리고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는 한 사람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의 관점에서 본 성공의 역설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이란 일반적으로 경력 상승, 경제적 안녕, 인정, 행복한 관계 등 우리가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이 열망과 그 실현 가능성이 우리의 그림자 수호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성공은 종종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을 뒤흔드는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돌리테랄하게도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그림자에서 벗어나 더 눈에 띄고 새로운 책임을 지며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고 때로는 타인의 질투나 비판까지도 감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그림자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밝은 스포트라이트처럼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조심스럽게 숨겨온 면들까지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융이 썼듯이 그림자는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다. 그리고 성공이 이 원치 않는 부분을 드러낼 위협이 될 때 내면의 갈등이 생기며 이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심리적 온전함, 즉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진정한 고유의 자아가 되는 길은 반드시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이 무대 뒤에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며 이는 투사, 자기 파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반복되는 부정적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우리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통합함으로써만 그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해방시켜 창조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외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울림을 주는 깊고 내적인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성공을 지키고 있는 가장 흔한 7가지 그림자 악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악마, 가시성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림자가 빛을 두려워할 때. 첫 번째이자 아마도 우리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교묘하고 흔한 악마 중 하나는 눈에 띄는 것, 익명성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평가, 비판 혹은 거절을 마주하게 될 것에 대한 깊이 뿌리 박힌 종종 비이성적인 두려움입니다. 성공이란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중적 노출을 수반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든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일이든 창의적인 자기 표현이든 심지어 단순히 행복한 관계이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눈에 띄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시성이 우리의 그림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의 그림자 현상, 마리아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재능 있는 화가이지만 그녀의 그림들은 작업실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전시회 제안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극심한 공황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거절할 이유를 1000가지나 찾아냅니다. 내 작품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나를 심하게 비판할 거야. 또는 안톤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뛰어난 분석가이지만 회의에서는 항상 침묵을 지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출세욕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리석게 보일까봐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대에 올라야 하는 모든 상황을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도 그들은 가능한 평가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실패의 그림자 속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다. 융의 관점, 페르소나와 노출에 대한 두려움. 융의 관점에서 이 두려움은 우리의 페르소나, 즉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 역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의 외면이자 우리의 명함과도 같습니다. 반면 그림자는 이 이상화된 가면과 양립할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약점, 과거의 실수, 보기 좋지 않은 성격적 특성, 의심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시성에 대한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페르소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사람들이 결점 없는 외면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가치 없는, 우리에게는 그 뒤에 숨겨져 있다고 느껴지는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림자는 속삭입니다. 만약 그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나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거야. 변화와 통합을 향한 길, 그림자의 황금. 이 가시성에 대한 두려움 뒤에는 종종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보이고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 그리고 아직 발휘되지 않은 창의적 잠재력이나 강렬하고 독특한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라는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악마를 통합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진적으로 편안한 영역을 확장하세요. 안전하고 지지적인 공간에서 자신이 드러나도록 허락하기 시작하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자신의 의견을 나눠보세요. 동료들에게 작은 발표를 해보세요. 관심 있는 주제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려보세요. 자기 연민을 실천하세요. 비슷한 두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베풀었을 친절과 이해로 자신을 대하세요. 불완전할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세요. 투사에 대한 인식. 윤근 타인의 비판과 판단이 매우 자주 그들 자신의 투사, 즉 그들이 당신에게서 보는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측면임을 가르쳤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타인의 부정적인 태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함의 수용. 융의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선하기보다는 온전하고 싶다. 온전함은 빛과 그림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신이 단지 선하거나 옳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다면적인 존재임을 허락하세요. 이 두려움을 통합함으로써 당신은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될 용기, 자신의 독특함을 표현할 용기, 세상과 자신의 재능을 나눌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당신의 진짜 빛이며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3부. 두 번째 악마, 임포스터 신드롬, 가면 증후군. 그림자가 속삭일 때 너는 자격이 없어. 당신은 혹시 분명한 성공과 학력, 경험,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능력하다는 지치도록 힘든 감정,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며 곧 들통날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임포스터 신드롬의 교묘한 목소리이며 이는 우리 그림자의 직접적인 산물로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깊이 뿌리내린 의심을 먹고 자랍니다. 삶에서의 그림자 발현, 엘레나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로 명망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기쁨 대신 그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건 실수야. 곧 사람들이 내가 쓸모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또는 이고르처럼 부서장으로 승진했지만 모두가 자신의 무능함을 곧 알아차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포스터 신드롬이 뚜렷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을 오로지 운이나 우연 혹은 타인의 도움 덕분으로만 돌리고 결코 자신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이 비교는 거의 항상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들은 만성적으로 자신이 기대에 그리고 종종 스스로 만들어낸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성공이 찾아와도 기쁨은 없고 오히려 불안만 더 커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거고 나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융 심리학적 관점, 열등감과 인식되지 않은 그림자의 황금. 융은 이러한 경험을 열등감 콤플렉스와 연관지었으며 이는 어린 시절 비판, 평가절하 또는 타인과의 비교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그림자에는 깊은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 사랑,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윤기 상기시켰듯이 그림자는 우리의 결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황금, 즉 실현되지 않은 재능, 강점, 독특한 능력들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스스로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나 익숙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임포스터 신드롬은 종종 자신의 황금, 즉 자신의 진정한 힘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너무 뛰어나거나 너무 유능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림자이며 이는 질투를 불러일으키거나 새로운 두려운 기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통합을 향한 길, 그림자의 황금. 임포스터 신드롬의 이면에는 종종 숙련에 대한 깊은 열망, 높은 기준, 진정한 역량, 그리고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함이 극단에 이르면 자기 비하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악마를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성취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성공 일기를 써보세요. 크고 작은 모든 성취를 정기적으로 기록하세요. 의심이 들 때마다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칭찬을 흘려보내거나 변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세요. 무능하다는 당신의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 객관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경험, 지식, 그리고 성과에 말이죠. 당신만의 황금을 인식하세요. 당신이 그림자 속에 숨기고 있는 강점과 재능은 무엇인가요? 이것들을 어떻게 드러내기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윤근 개별화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수용을 연습하세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신을 허락하세요. 이 악마를 통합하는 것은 오만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존중입니다. 이미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이 갖추고 있으며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이해입니다. 내면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외부 세계도 결국 그것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타부. 세 번째 악마. 책임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의 짐, 자유가 위협처럼 느껴질 때 성공은 단순히 연계와 인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종종 더 많은 책임, 새로운 의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겉보기에는 바람직해 보이는 짐이 우리에게 깊고 마비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기대가 너무 벅차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지?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지? 삶에서의 그림자 현상. 올가를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유망한 새로운 부서를 이끌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쁨 대신 그녀는 불안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이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녀는 기회는 무시한 채 오직 가능한 어려움과 위험만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는 자신의 사업을 꿈꾸지만 직원과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시작을 수년째 미루고 있는 막심처럼요. 이런 두려움을 겪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책임이 커지는 모든 기회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미루기는 그들의 충실한 동반자가 됩니다. 융 심리학적 관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억눌린 힘,
그리고 자유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융의 관점에서 책임에 대한 두려움 뒤에는 여러 그림자 측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책임은 실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무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은 그림자는 이 두려움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억눌린 권력이나 통제에 대한 욕구. 역설적으로 때로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적이거나 부정된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감추고 있기도 합니다. 자아는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욕망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욕망은 그 힘이 수반하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부에 투사됩니다. 자유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성공과 책임은 제한,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의 상실, 그리고 특정한 틀에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무질서를 추구하거나 얽매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림자는 이에 저항하게 됩니다. 통합되지 않은 아버지, 지배자 원형. 아버지 원형의 긍정적인 측면인 구조, 질서, 책임감이나 지배자 원형의 현명한 리더십이 심리 내에 통합되지 않으면 책임은 이질적이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변화와 통합으로 가는 길, 그림자의 황금. 이 두려움 뒤에는 종종 인식되지 않은 리더십 잠재력, 질서와 구조에 대한 욕구, 그리고 깊은 의무감이 숨어 있으며 이것이 통합되지 않을 때는 짐으로 변하게 됩니다. 통합이란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업을 분해하세요. 크고 벅차 보이는 과업을 작고 구체적이며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기술을 개발하세요. 새로운 역할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배움에 투자하세요. 지식과 기술은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위임하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일을 혼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한 리더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이세요. 윤근 자신의 모든 한계와 함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는 배움과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림자와 대화하세요. 책임의 어떤 구체적인 측면이 당신을 두렵게 하는지 탐구해 보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자유의 상실인가요? 혹은 어쩌면 자신의 힘이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능동적 상상은 이러한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재구성하세요. 책임을 견딜 수 없는 짐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자 의미 있는 무언가를 섬기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 두려움을 통합함으로써 무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점과 성장할 부분을 이해하며 의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며 성공을 타인을 희생시키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창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파트, 4번째 악마. 질투와 고립에 대한 두려움, 성공이 소속감을 위협할 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소속감과 집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성공이 우리를 기존 환경과 다르게 만들 때 이 연약한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 오해, 뒷말, 심지어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의 소외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성취를 향한 길에서 강력한 무의식적 제동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의 그림자 현상. 연구 프로젝트로 큰 보조금을 받은 스베틀라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는 대신 그들이 질투하거나 더 이상 자신을 동료로 여기지 않을까 두려워 이 소식을 숨깁니다. 또는 자신의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론칭한 뒤 예전 친구들이 전보다 연락을 덜하고 대화가 어색해진 것을 느낀 드미트리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취약한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성공을 숨기거나 두드러지지 않기 위해, 불운을 부르지 않기 위해, 또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 중요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쁨을 자랑으로 비칠까 두려워 나누는 것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융의 관점. 추방자 원형과 그림자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 융의 관점에서 이 두려움은 집단에 의해 거부당하고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물인 추방자 원형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저장된 우리의 그림자는 그런 운명을 피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융은 또한 개별화,
즉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 종종 집단의 규범과 기대에서 벗어나야 하는 필연적인 고독이나 소외의 시기를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아는 이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 셀프에게는 진정성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와 통합으로 가는 길, 그림자의 황금. 이 두려움 뒤에는 수용과 진정한 연결에 대한 깊은 욕구, 그리고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통합은 이러한 에너지를 건강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정상적인 일임을 깨달으세요. 질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불안감과 불만족을 반영하는 것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면의 중심을 키우세요.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이나 수용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세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쌓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은 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경계 설정, 수동적 공격성이나 질투를 보이거나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과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림자와의 대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탐구해보세요. 그 두려움이 당신의 어떤 필요를 말해주고 있나요? 그것이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외로움을 재해석하세요. 윤근 고독의 시기를 벌이 아니라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위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 시기는 도구를 날카롭게 다듬고 내면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합함으로써 당신은 감정 없는 은둔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이 되고 자신의 길을 따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비록 그 길에 모든 사람이 함께하거나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당신의 빛과 진정성은 결국 당신의 진짜 본질에 공감하고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것입니다. 6부, 다섯 번째 악마, 과거의 고통 또는 패배자 정체성에 대한 충성심. 그림자가 고통에 집착할 때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고통받는 자, 상황의 희생자 혹은 만성적인 패배자라는 역할에 너무 익숙해져서 성공이 낯설고 마치 어렵게 얻었지만 너무 익숙한 이 정체성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통은 안락한 구역이 되고 행복과 성취는 불안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삶에서의 그림자 발현. 작은 성공을 거둘 때마다 즉시 걱정거리나 자기 비판의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행운을 쫓아버릴까 두렵거나 너무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과거의 실패담을 끊임없이 거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도움이나 지지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외로운 투사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인생이 투쟁이라는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파트너나 상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융의 관점, 콤플렉스, 트라우마, 그리고 그림자에 대한 집착. 융은 콤플렉스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습니다. 콤플렉스란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충전된 생각, 감정, 기억의 집합체로 우리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혹은 패배자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지속적인 비판, 방임 혹은 단순히 부정적인 가족 대본의 내면화로 인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아는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 그림자 정체성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미지의 세계는 익숙한 고통보다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는 고통이 주는 2차적 이득, 즉 관심, 동정,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화 등을 제공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변화와 통합을 향한 길, 그림자의 황금. 이 고통에 대한 충성심 뒤에는 종종 놀라운 회복력, 살아남는 능력, 그리고 고통을 겪은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이 숨어 있습니다. 통합을 통해 이러한 자질들은 창조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기,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 패턴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자신에 대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과거와 함께 작업하되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 정체성의 뿌리,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가족 내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에 집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놓아주기 위함입니다. 감사와 긍정적인 사고를 실천하세요. 의식적으로 당신 삶의 좋은 점, 자신의 강점과 작은 성취에 집중해 보세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이것은 결핍에서 풍요로 시선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성취할 수 있으며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세요. 확언과 시각화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면의 작업이 뒷받침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기쁨을 느끼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성공과 관련된 긍정적인 감정을 죄책감이나 불안으로 망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림자와 대화하세요. 당신 안의 피해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고통에 집착함으로써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성공하면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이 악마를 통합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나의 고통이다에서 나는 나의 잠재력이다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과거의 족쇄로부터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7부 여섯 번째 악마, 무의식적 자기 파괴, 그림자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 악마는 변장의 달인이며 예상치 못한 타격을 가합니다. 이 악마는 우리가 거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성공이 손에 잡힐 듯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망치는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회의에 늦거나 핵심적인 세부 사항을 잊어버리거나 꼭 필요한 사람과 다투거나 갑자기 동기를 잃거나 미루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파괴 행동이며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마리나는 몇 달 동안 중요한 시험을 준비했지만 시험 전날 갑자기 긴장을 풀고 파티에 가서 결국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스테판은 그에게 인정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대형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했지만 마지막 수정 작업을 끝없이 미루다가 결국 모든 마감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은 자기 파괴의 전형적인 예로 미루기, 도를 넘은 완벽주의, 진행을 망치는 충동적인 결정 혹은 결승선을 앞두고 갑자기 흥미를 잃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 심리학적 관점. 그림자의 직접적인 작용과 성공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자기 파괴는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림자는 드러나는 것, 책임, 질투, 익숙한 정체성의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단순히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자아가 성공을 추구할 때 그림자가 활성화되어 이러한 두려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억눌린 분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을 요구했던 부모에 대한 분노로 인해 지금은 무의식적으로 반항하고 있거나 숨겨진 죄책감,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믿음 혹은 변화에 대한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근 그림자가 이렇게 성공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변화와 통합을 향한 길. 그림자의 황금. 자기 파고의 행동 뒤에는 종종 엄청난 미사용 에너지, 표현하기 두려운 창의성 혹은 통합되지 않은 형태로 자신을 향하는 통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통합은 이 에너지를 창조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 챙김을 기르세요. 특히 자기 파괴에 빠지기 쉬운 순간에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자신의 트리거와 패턴을 파악하세요. 정확히 언제부터 자신을 방해하기 시작하나요? 어떤 상황이나 생각이 이 메커니즘을 촉발시키나요? 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적 이득을 탐구하세요. 이상하게도 자기 파괴에는 나름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을 피함으로써 책임, 비판 혹은 변화의 필요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림자와의 대화, 자신을 방해하는 그 부분과 대화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무엇인가요? 능동적 상상 기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도 축하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 신뢰를 쌓고 큰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세요. 자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내면의 갈등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자신을 이해와 인내로 대하세요. 자기 파괴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을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힘에서 당신의 관심과 치유, 사랑이 필요한 내면의 상처나 두려움을 알려주는 의식적인 신호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친구가 되면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이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분 8. 7번째, 악마.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림자가 자신의 가치를 타협할까 두려워할 때 자신이나 영혼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성공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더 미묘하고 거의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물질적 목표, 인정, 혹은 권력을 이루는 것이 결국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은 무언가, 즉 우리의 진정성, 영적 가치, 삶의 소박한 기쁨과의 연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특히 직관이 발달하고 깊은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삶에서의 그림자 발현. 예를 들어 재능 있는 음악가가 대형 음반사와의 수익성 높은 계약을 거절하는데 이는 자신의 영혼을 팔고 내면의 비전과 상반되는 상업적인 음악을 만들어야 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성공한 기업가가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돈과 지위를 좇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물질적 성공을 폄하하며 자신의 이해 안에서 영적으로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덜 야망적인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 성공에 대한 그림자의 부정적인 측면, 투사와 자기 자신과의 연결 상실에 대한 두려움.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 투사. 사람은 자신의 탐욕, 이기심, 혹은 조종하려는 경향과 같은 그림자 특성을 성공이라는 개념에 투사할 수 있으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이러한 특성에 물들게 될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 상실에 대한 두려움. 융에 따르면 자아, 셀프는 우리의 진정하고 깊은 온전한 나이며 영적 차원과 연결된 내면의 중심입니다. 자아나 집단적 규범에 의해 종종 결정되는 외적인 성공의 속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러한 내면의 의미와 진정성의 원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경험이나 관찰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가장 좋은 자질을 잃는 사례를 본 적이 있고 이 경험을 일반화했을 수 있습니다. 통합되지 않은 현자. 은둔자 원형. 내면 세계와 세속적 소란에서의 분리를 중시하는 이러한 원형들이 보다 적극적인 다른 원형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외적 성공을 부정하는 쪽으로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화와 통합을 향한 길. 그림자의 황금. 이 두려움 뒤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헌신, 진정성과 영적 온전함에 대한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소중한 자질입니다. 통합은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조화를 이루는 성공의 방식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정의하세요. 당신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나요? 자신만의 성공의 정의를 만드세요. 성공은 보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공의 의미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목표를 내면의 가치와 일치시키세요. 에고적 성공과 자기 실현을 구분하세요. 융은 진정한 성공이란 개성화, 즉 자신의 모든 면을 온전히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외적인 성취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단지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잠재력을 펼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과 그라운딩을 실천하세요. 명상, 자연, 창의성 등 내면, 세계와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규칙적인 실천은 성취의 소란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영혼이 담긴 성공의 사례를 찾아보세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인간성과 영성을 잃지 않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들의 경험은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어떤 기회를 받아들이고 어떤 기회를 거절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윤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성공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통합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자신과의 깊은 내적 연결을 결합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영혼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데 쓰인다면 물질적인 세계에서 성공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분 9. 빛으로 가는 길. 진정하고 영감을 주는 성공의 열쇠로서 그림자를 통합하기. 이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 성공의 길을 그렇게 자주 그리고 교묘하게 막는 7 그림자 악마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진정한 영혼의 치유자였기에 우리에게 단순히 진단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언제나 희망으로 빛나며 통합과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이러한 그림자 측면들을 통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투쟁도, 억압도, 추방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한계라는 납을 우리의 힘과 지혜라는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적 변형의 과정입니다. 자각, 럭스 프리마, 첫빛. 연금술사들이 말했듯이 변형의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우리는 판단이나 수치심 없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그림자 측면들을 용기 있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저 알아차리세요. 그래, 내 안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것은 이렇게 나타난다. 혹은 그래, 성공이 가까워지면 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나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것은 정직함과 자기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수용, 수락. 다음 단계는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할 권리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 각각은 심지어 가장 파괴적인 것조차도 한때는 왜곡되었을지라도 어떤 보호 기능을 하거나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고통으로부터, 자기 파괴는 실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했을 수 있습니다. 수용은 파괴적인 행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자기 연민입니다. 그림자와의 대화, 콜로퀴움. 융은 우리 정신의 다양한 부분들과의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림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상상, Active Imagination이라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이 나를 막으면서 충족시키려는 깊은 욕구는 무엇인가? 내가 성공을 이룬다면 이 두려움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그 답변들은 예상치 못하게 매우 깊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을 기록하세요.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그림자에서 금을 찾기, 신경의 황금, 얼음민 유로서, 똥 속의 금. 융은 그림자가 단순히 우리의 결점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 즉 우리의 금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모든 그림자에는 하나의 자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뒤에는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들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면 증후군 뒤에는 숙련과 품질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두려움 뒤에는 리더십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과제는 이 악마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변형시켜 이 금을 찾아내고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 액티오. 우리가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고 그 메시지를 인식하며 그 안에서 자원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에서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 모두를 포함하는 온전한 자신으로부터 행동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편함을 초래하더라도 우리를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작고 용기 있는 결정을 매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길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부정했던 우리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점점 더 많이 포함하는 의식의 점진적인 확장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림자와 싸우지 않고 그것을 억누르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지 않을 때 이 에너지는 해방되며 바로 이 에너지가 우리를 진정한 목표로 파괴가 아닌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결론. 두려움에서 힘으로,
당신의 영감을 주는 여정.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인간적이고 다면적이며 종종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칼융의 지혜에 따르면 이 두려움의 뿌리는 종종 우리 그림자의 가장 숨겨진 구석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절망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해방과 변형의 길을,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힘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우리 내면의 악마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들의 언어와 숨겨진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귀중한 열쇠를 얻게 됩니다. 진정하고 의미 있는 성공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두려움에서 도망치거나 그림자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모든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 온전한 자신을 용기와 자비로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융이 인간 삶의 가장 높은 목표라고 여겼던 온전함을 향한 여정입니다. 칼 융이 가르쳤듯이 삶의 진정한 목적은 개성화, 즉 당신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성장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통합하는 모든 그림자 속 악마는 그 힘과 지혜 그리고 황금을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은 단지 외적인 세계에서 더 성공하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더 깊어지고 더 현명해지며 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둘은 모두 당신만의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둘 다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만 진정한 잠재력을 열고 온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루는 성공은 단순한 외적 성취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진정한 자아의 깊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깊고 그리고 여러분께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 자신과 두려움을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희망과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 주세요. 융 심리학의 무한한 세계와 인간 영혼의 신비에 대한 더 많은 흥미로운 탐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림자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7가지 성공을 가로막는 그림자 악마 중에서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활발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 즉 악마를 동료로 바꾸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된 첫 번째, 작지만 용기 있는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통찰, 그리고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이 길 위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함과 성공을 향해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길이 성공의 빛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고 통합한 그림자의 지혜로도 환히 비춰지길 바랍니다.